안녕하십니까, 하원장 강동현입니다. 아직도 세수를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전에도 제가 세수 영상을 찍어드린 적은 있지만 이 세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중요하다 나머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너무 또 과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피부를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피부과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제 문진을 해서 아니면 시술 중에 여쭤보았을 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 못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절반 이상 되는 걸 좀 보면서 아직까지 내가 내 책임을 다 하지 못했구나, 좀 더 알려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에 추가로 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숫자로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하루에 2번 세수를 한다고 치면은 한 달에 60번을 하게 되는 것이고 1년에 720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잘못된 가정으로 계속 일한다고 했었을 때는 좋은 화장품, 좋은 피부과 시술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아주 나쁜 영향을 얼굴에 미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얼굴의 고민, 건조함, 가려움, 붉음, 피부결이 나쁨, 잔주름 등등의 고민이 요것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세수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안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청결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동물들이 내과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고 비누를 묻히고 씻어내는 행동은 안 하는데 잘 살아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청결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세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피부에 각종 피지나 노폐물, 이물질들이 쌓인 것 자체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씻어줘야 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하게 했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왜 해야 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주겠지만 왜 해야 하냐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조금 정답을 알아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나 깔끔한 민족이다 보니까 다들 세수는 알아서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더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할 수 있는 세수의 예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온도입니다. 옛날에 막 그런 말 있었죠. 뜨거운 물을 확 얹어서 우리 모공을 싹 열어주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치우고 그 다음에 찬물을 딱 끼얹어서 모공을 닫아준다.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걸 열고 닫는다고 해서 뭐가 더 깨끗하게 청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낭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과한 피부의 변화로 인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는 것 자체가 더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미온수로 얼굴에 끼얹어주는 것, 그냥 미지근한 물 정도의 온도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마찰입니다.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세수를 하다 보면 여러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어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막 문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지우는 과정에 있어서 화장솜 같은 걸 써서 빡빡 닦아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티슈 같은 걸 써서 막 지워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닦아보면은 저도 지금 당장 뭐가 묻은 게 보이죠. 원장님 더럽다. 근데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이건 사실 누구나 지우면은 뭐가 묻어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화장을 한다면은 당연히 더 많이 묻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닦아내는 과정 자체가 똑같은 부위에 한 10번만 반복해도 피부가 빨개지고 살짝 가렵고 자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게 모르게 되게 큰 마찰 얼굴에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결을 하게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이런 마찰에 있어서는 최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이렇게 빡빡 닦지 않고 물만 끼얹어 준다는 점, 여성분들은 화장을 지울 때 티슈나 솜을 쓴다기보다 이제 오일이나 녹여내는 성분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안 도구들 요즘에 많거든요. 데모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청소해주는 그런 도구들. 사실 그것도 저는 만들어진 수요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해도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다들 세수 잘 했을 것이고 그 와중에도 피부 좋은 분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 과도해지는 관심에서 그것을 토대로 이제 상품들이 개발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어떤 나한테 있어서 기분 좋은 효용 가치를 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피부를 실제로 망가뜨리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써야 되나 싶은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화장이 안 지워질 수도 있긴 하잖아요. 얼굴에 남아있으면. 아마 녹여내서 닦아내더라도 솜을 다시 써보면은 어느 정도는 묻어나긴 하실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묻어나는 것에 집착을 해서 이것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득보다 실이 훨씬 커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우리가 가장 목적이 피부를 보호하고 늙지 않고 예쁜 얼굴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청결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피부 장벽이 더 파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을 닦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굴이
피부결이 건강하게 만들어진 게 목적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다 닦아낼 필요는 없다는 점, 약간 묻어나온 정도를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피부가 재생되고 피지가 분비되면서 알아서 닦여 나간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오래 하는 경우입니다. 시간 자체도 사실 중요한데 어쨌거나 이 세수도 하나의 자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극도 가하면 가할수록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간과 비례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씻는 행위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보다 과정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죠. 향 좋은, 느낌 좋은 이제 제품들을 예쁘장한 이제 패키징이 된 거에서 막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면서 그 과정 자체를 되게 즐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좋죠. 힐링하고 본인을 아껴주는 행위니까. 근데 어쨌거나 본래의 본질에서 더 나빠지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즐기는 행위 자체가 너무 오래 지속되게 될 경우에는 얼굴에 화장품 자체로 인한 건조함이라던가 아니면 마찰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안 시간 자체가 오래될 필요는 없고 짧으면 짧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샤워하다가 그냥 푸악 하고 끝내는. 그건 어떻게 보면 대충 씻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마찰량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부가적인 행동들입니다. 세안을 하면서 조금 더 기능이 있는 클렌징 용품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여쭤봐 주시기도 했는데 모공 청소모라던가 아니면은 각질을 제거하는 필링젤을 쓴다던가 하는 식의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게 되면은 피부를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텀은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거에 더해서 그 안쪽으로 더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극이 더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기분이 좋고 당장은 피부가 뽀득뽀득해진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뽀득뽀득해진 느낌과 우리 피부 장벽이 건강한 거는 사실 되게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기의 피부가 우리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기의 피부를 막 만져보면은 뽀득뽀득한 느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 있어서의 다른 행동들, 필링이라던가 모공 청소 아니면 코팩 같은 행동들을 자주 해주시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최소한 텀은 1주는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습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취약해진 시점이고 바로 이제 물기를 닦고 나면은 수분이 날아가기 적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정을 메워줄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꼭 필요한 행동인데요. 설마 안 바르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르는 행동이 있어가지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빠르게 발라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발라주기 전에 이제 수분을 닦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수분기를 수건으로 너무 빡빡 닦는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찰이라는 행동에서도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줄 게 아니라 물을 흡수한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얹어서 흡수만 해주고 약간의 물기는 조금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보습제를 얼굴에 펴 발라주시면 되세요. 지금 너무 복잡한데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똑바로 세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세수하는 거예요? 아까 하지 말아야 될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은 사람과 상관없이 법령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8알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잘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달라요. 피지 분비량도 다를 것이고 예민도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 또 어떻게 반응이 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한번 세수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좀 참고해서 세안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기준이 아직까지 안 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오늘 하원장의 세수 2탄이었는데요. 첫 번째 편을 찍고 나서 정말 감사하다는 분들의 댓글로 참 많았지만 이렇게 해서 씻기냐, 이게 맞냐 라는 댓글도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반응이 같이 공존한다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 당시에 약간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한 분들을 타겟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화장이 좀 덜 씻긴다거나 좀 덜 청결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요 세수에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라 라는 원칙은 없지만 나쁜 것들, 피해야 되는 습관들은 꼭 있는 것이고, 요것만 피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파라를 먹고 들어간다, 본인 피부 상태에 맞게 해주면 된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